현풍양교는 지난 4일 달성유림교육원 대강당에서 합동 세배례를 가졌습니다. 감삼동학단이 을사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난 4일 감삼동 주민들의 안녕과 만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달성군 기획예산관은 지난 4일 2025 달성군 공직자 SNS 서포터즈단 1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직원 8명을 공식 SNS 서포터즈로 임명했습니다. 달서구가 4일 달서 선사관에서 동부, 북부, 수성구와 함께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공동 연구하고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지난 4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2024 초등영어 겨울방학 캠프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재단법인 수림장학회가 6일 감삼동 흥생안의원에서 2025 수림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달성군 화원읍과 오포읍에서는 2025년 새해 농업 실용교육이 지난 4일과 5일 각각 화원농협 달성유통센터와 오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의회 이진환 의원과 고명우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2025 찾아가는 미술교실 특별전이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4호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2025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국립대구과학관에서는 2월 12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특별한 달맞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2월 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현풍양교는 지난 4일 달성유림 교육원 대강당에서 합동 세배례를 가졌습니다. 이날 세배례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성균관유도회 달성지부, 여성유도회, 청년유도회 등 달성유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흥병 사무국장의 창에 맞춰 국민애례, 문묘향배에 이어 윤홍석 정교, 곽기욱 유도회장, 곽병근 의존수석장에, 박주곤 총무수석장에, 유도회 임원단과 여성유도회, 청년유도회 회장단 순서로 단상에 나와 큰절로 세배했습니다. 윤홍석 정교는 인사말에서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고 덕담과 함께 현풍양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곽기욱 유도회장도 인사를 통해 함께한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육성을 이끄는 지역사회 유림 지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달성군 대구 편입 30주년을 맞아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노력과 희생을 잊지 않고 달성군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원로들의 덕담과 건배 제의가 진행됐으며 여성유도회가 마련한 떡국과 막걸리 등 민속 세찬을 함께하며 신년 세배례를 마무리했습니다. 감삼농악단이 을사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4일 감삼동 주민들의 안녕과 만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신밟기는 집집마다 지신을 밟아 잡기를 쫓고 한 해 동안 무사고와 복이 깃들기를 비는 전통 민속놀이입니다. 이날 감삼농악단은 해산고택과 박물관을 방문하여 간해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한편 감삼동 일대 및 푸른방송을 순회하며 동 주민들의 안녕과 무사고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서구 주민들 모두 다 올 한 해는 건강하시고 모든 소원 성취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편 감삼동 주민들로 구성된 감삼농악단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음력 1월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지역 봉사활동 감삼동 대동지, 농악경연대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건강을 사랑합니다.
달성군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난 4일 2025 달성군 공직자 SNS 서포터즈단 1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직원 8명을 공식 SNS 서포터즈로 임명했습니다. 달성군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포터즈는 군정이해도가 높은 공직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온라인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획됐습니다. 서포터즈는 한 해 동안 다양한 영상 소재 등 콘텐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홍보가 필요한 군정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포터즈들이 영상 콘텐츠에 직접 출연하며 참신한 재미를 더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난 1월 달성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그 결과 10명 정원에 총 8명이 지원해 모두 서포터즈로 선발됐습니다. 서포터즈의 성별, 직급, 직위, 연령대 역시 고루 구성돼 다채로운 시각이 담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대식에 참석한 정은주 부군수는 정책 정보 등을 많은 시민들께 알리는 것도 기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며 달성군이 서포터즈를 통해 더욱 새롭고 효과적인 뉴미디어 홍보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공공기관 유튜브 홍보 붐에 발맞춰 더욱 참신한 방법으로 생활정보, 축제, 행사 일정, 정책 소식 등을 알릴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4일 달서 선사관에서 동구, 북구, 수성구와 함께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공동 연구하고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각 구가 보유한 문화유산을 공동 연구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문화유산 공동 연구 및 체계적 관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공동 개발 및 홍보, 인적 물적 지원 공유를 통한 문화유산 관리 효율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협력 등입니다. 현재 동구는 99건, 북구는 15건, 수성구는 36건, 달서구는 46건의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유산이 각 지역별로 분절돼 있어서 대구 시민들이 의미 있게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치유하면서도 좀 더 프로그램을 활성화돼서 대구 시민들이 온전한 그런 문화유산을 다 누릴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의 벽을 허물음으로써 우리가 각 그 지역들이 전부 연구를 하고 활용해서 문화유산은 물론이고 나가서 관광과 산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료라고 봅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는 달서구의 진천동 입석, 수성구의 상동 지성묘, 동구의 불로동 고분군, 북구의 구암동 고분군을 연결하는 대구 역사문화탐험대 사업이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지난 4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2024 초등영어 겨울방학 캠프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필리핀 바콜로드로 초등영어 캠프를 떠난 초등 6학년생 30명의 성장 및 무사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수료식에는 최재훈 달성교육재단 이사장,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리핀 바콜로드에서 초등영어 겨울방학 캠프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한 학생들에게 일일이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바콜로드로 떠난 학생들은 4주간 현지의 다양한 문화와 교육을 체험하고 학업적, 정서적 성장을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은 1:1 원어민 수업, 현지 고아원 봉사활동, 학교 교류 행사 등을 통해 경험을 쌓았으며 특히 현지 학교인 안토니오 제이미 초등학교에서의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4일간 진행된 현지 학교 체험 활동은 학생들에게 현지 5, 6학년생과 함께 수업을 듣고 한국 대중음악과 필리핀 민속 댄스를 통해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다양한 경험으로 학생들은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사회성을 길렀습니다. 더불어 휴대폰도 게임기도 없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영어방학 캠프 특성상 학생들의 사회성과 독립심도 자연스레 함양됐습니다. 최재훈 이사장은 외국의 환경을 깊이 보고 듣고 느끼면서 아이들이 더 큰 무대에서의 삶을 꿈꾸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이들의 폭넓은 체험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교육재단은 2023년 출범 이래 초등생과 중고등생을 위한 방학 영어 캠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고 시야를 넓혀주기 위함으로 올해 역시 다가오는 여름 영어 캠프 운영을 계획 중입니다. 재단법인 수림장학회가 6일 감삼동 흥생한의원에서 2025 수림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상열 수림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해 조현수 프롬방송 대표이사, 조현정 달서공훈화 원장, 한미수 감삼동장, 이타관 감삼양호회 회장과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축하했습니다. 수림장학회는 고혜선 조경재 회장이 1978년 창립한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힘든 학생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지난 41년간 인근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교구 및 도서기 증과 장학기금을 전달하며 지역 교육 발전과 오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대학생 4명과 고등학생 4명, 중학생 8명 등 총 16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대학생에게는 각 100만 원, 고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각 50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우리 수림장학회는 1978년 흥생장학회로부터 수림장학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지역민을 위하여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수림장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수림장학회는 매년 어버이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고 매주 수요일 점심 식사 나눔을 통해 노인복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성실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지속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달성군 화원읍과 옥포읍 2025년 새해농업 실용교육이 지난 4일과 5일 화원농협 달성유통센터와 옥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개최됐습니다. 달성군은 새해를 맞아 지난달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농업인, 농촌 여성 및 교육희망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9개의 면을 순회하며 2025년 새해농업 실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4일 화원농협 달성유통센터와 5일 옥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영농계획 수립에 도움이 돼 고품질 농산물 생산 재배 기술과 현장 애로사항, 2025년 농촌지도 사업 및 농업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공익직불공 의무교육이 함께 진행돼 많은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습니다. 주요 과목으로는 벼, 원예작물과 스마트팜, 과수 재배 기술을 과목별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진행했으며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등 작목별 현장 사례 공유와 기후변화 대응 방법이 중점적으로 교육됐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새해농업 실용교육은 변화된 농업 정책과 주요 병해충 등에 따라 한 해의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이번 교육이 최신 농업기술과 정보를 습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인 스마트팜의 운영 개선 및 자생적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인 스마트팜은 지난해 7월 상인3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민간인탁 운영으로 시설장 1명 외에 총 9명의 인력이 채용돼 종사하고 있으며 로메인, 카이피라, 크리스피아노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며 온라인 판매와 주민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도시재생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인 스마트팜의 현재 운영 상황은 도시재생 사업의 본래 취지에 벗어나 운영 예산 대비 수익성이 낮고 주민 참여율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약 2억 4천만 원이 스마트팜 운영에 따른 민간 위탁금으로 책정된 반면 예상 수익은 5천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스마트팜이 단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판로 확보와 주민 참여율을 높이는 자생적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인 스마트팜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스마트팜 운영 주체를 주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민간 위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산 4호구에서는 민간 위탁이 아닌 주민주도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밀키트 제작, 카페 운영,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판로를 모색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구는 공공요금 등의 최소 경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 역시 올해부터 민간 위탁에서 벗어나 마을 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며 성공적인 자립을 이뤄냈습니다. 둘째, 주민 참여의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스마트팜이 단순 재배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힘써야 합니다. 어린이 농업교실, 주민 체험 프로그램, 견학 투어를 활성화하고 일부 공간은 주민 친화적 카페로 조성하여 작물로 만든 샐러드와 음료를 판매하는 등 주민 소통과 수익률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스마트팜 판로의 다각화입니다. 재배한 작물을 지역 내 학교 급식, 카페,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하여 식자재로 납품하고 온라인 판매 채널을 하는 등 다양한 판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팜을 활용해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팜 경영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만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인 스마트팜은 단순한 도시재생시설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상인 스마트팜이 자생적 운영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용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 1, 2동, 본동, 볼리동 지역구 출신 고명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원 내 화장실과 어린이 놀이터 위생관리 방안의 강구와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관내 근린공원과 월강 수변공원 내 화장실 33개소를 공원 녹지가에서 어린이 공원 내 39개소의 화장실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가 근린공원은 공원별 최소 1명이 상근을 하며 어린이 공원은 2-3개의 공원당 1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 조례에도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등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나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공원 내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주민 민원이 본의원에게 다수 접수되어 최근 관내 공원 화장실을 찾아가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용 비누의 사용은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비누가 없는 화장실에도 많았고 때때로 비누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벽걸이형 손세정제를 설치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남자 화장실의 경우 고질적인 악취와 위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변 세정기의 설치를 제한합니다. 또한 공원 내 화장실의 방향제를 교체하고 있다지만 방문 시 악취가 여전히 심하고 세면대와 바닥, 벽, 화장실 입구가 지저분한 곳이 많았습니다. 효과적인 방향제 비침 및 교체와 하루에 2회 이상 더 잦은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성구 등과 같이 화장실에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어 구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의 위생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모리 놀이터를 갖고 있는 공원은 20개소이며 어린이 공원 125개소 모두 탄성 바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보건법에는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은 납 등의 중금속의 기준에 적합하고 기생충난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시설이나 바닥재에 해충이나 위해한 미생물이 서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놀이터는 우리 구의 미래인 아이들의 공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우리 구는 어린이 놀이터 모래 속 불순물을 제거하고 모래 및 탕성 포장재 바닥, 놀이기구를 소독하여 각종 유해 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놀이공간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어린이 놀이터 모래와 탄성바닥 소독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소독은 연간 1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만 보더라도 매년 남구청은 10회, 서구청은 7회, 북구청은 4회에서 6회를 기본으로 모래 소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모래 소독 횟수를 늘려 어린이 안전 및 위생과 직결되는 모래 위생 부분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탄성바닥의 경우도 동물 배변과 노후화로 갈라진 부분이 해충이나 세균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으로 더욱 꼼꼼한 소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단 한 차례도 놀이터의 탄성바닥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하니 어떻게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놀이터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가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도 이러한데 관내 민간에서 운영하는 놀이시설의 경우 더욱 걱정이 큽니다. 구청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만 민간 놀이터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를 권하고 최소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 사례를 찾기보다 우리 구가 먼저 우수 사례를 만든다면 달서구에서 더 나아가 대구,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이 놀이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관내 공중화장실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역 초등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2025 찾아가는 미술교실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24 찾아가는 미술교실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의 우수 작품 126점을 전시하며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결과물을 예술의 장으로 이끌어 아이들에게 빛나는 성취감을 선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찾아가는 미술교실은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주관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전문 미술 교육을 제공하고 예술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시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4 오전 시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정월 대보름을 맞아 국립대구과학관에서는 2월 12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특별한 달맞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천체 망원경을 이용해 올해 첫 보름달을 관찰할 수 있으며 달 그림자 포토존과 커다란 달풍선, 달토끼 조명이 마련된 포토존에서 가족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에 관한 다양한 상식을 배울 수 있는 루나벨 퀴즈와 정월 대보름과 관련된 달 관련 강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루나벨과 강연은 사전 온라인 예약이 필요하며 만들기 체험은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달맞이 목걸이, 소원성취 LED 막대 응원봉 등 다양한 만들기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사전 예약 및 자세한 사항은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2월 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주거 취약계층의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이번 사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민들의 주거 이전을 돕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고시원, 여인숙, 반지하 등 비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확정된 가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심사를 통과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는 가구입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근 2년간 달서구에서는 76가구가 해당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사비 지원을 받으려면 주거지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심사 및 자격 검증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월배 안심차량기지 통합 이전 및 제2국가산단 노선 연정 민간 제한 공모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도시철도 1호선을 달성군 옥포읍으로 연장하면서 2개역을 추가 건설하고 월배 안심 차량 기지를 제2국가산단 인근으로 통합 이전을 추진합니다. 지난달 15일부터 민간 제한 공모를 시작했고 1월 22일 민간 제한 공모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사업 설명회를 통해 민간 제한 공모 일정, 제안서 작성 요령, 평가 방법 등을 민간에 안내했습니다. 그간 1호선 차량기지와 관련해서는 월배 차량기지 이전을 중심으로 논의됐으며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라 장기 과제로 검토되고 있었으나 달성군 제2구 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달성군 옥포읍 일대에 조성이 예정돼 있는 제2구 가산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 교통망으로서 도시 철도망 확장이 필요하며 현재 대구시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제2구 가산단 노선 연장을 포함하여 검토 중입니다. 대구시는 오는 4월 14일까지 민간 제안 공모를 받아 4월 중 최초 제안서를 선정할 계획이며 최초 제안서가 선정되면 내부 검토 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 적격성 조사 검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친환경 이음 반려액을 무료로 보급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2021년도부터 매년 친환경 유흥미생물 발효액을 무료 보급해오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군은 올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이달 4일부터 배급을 실시합니다. 유용미생물은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모아 다양한 미생물체로 각종 생활 악취 제거와 청소, 세탁, 텃밭 화초 키우기 등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수질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나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효액이 필요한 군민은 빈 생수통 등 용기를 지참하여 매주 화요일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야외에 설치된 유용미생물 발효 복합기에서 직접 수령하면 됩니다. 발효 복합기는 자동화 시스템 방식으로 운영되며 매주 500리터를 생산 공급합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공직자 SNS 서포터즈단이 출범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에서 여러 부서의 직원이 직접 뉴미디어 홍보 활동을 기획하는 공직자 SNS 서포터즈단이 출범했습니다. 기획 예산관은 4일 오후 2025 달성군 공직자 SNS 서포터즈단 1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직원 8명을 공식 SNS 서포터즈로 임명했습니다. 서포터즈는 한 해 동안 유튜브 영상 소재 등 콘텐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홍보가 필요한 군정 사업을 발굴합니다. 또 서포터즈들이 유튜브 콘텐츠에 직접 출연하며 참신한 재미를 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비포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2025년 3월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전환되는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과 경주 황룡원에서 신입생 96명을 대상으로 비포스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신입생들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연구소를 견학했습니다. 연구소에서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최첨단 기술들을 소개받고 실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병원 교장은 반도체 산업은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학생들이 이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에서 주말 방학 이색 체험 교육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 현풍읍 상리에는 고려시대부터 지역 유생들의 교육기관 역할을 한 현풍향교가 있습니다. 지역 유교 문화의 거점인 이곳은 지금도 지역민을 위한 교육활동을 진행합니다. 우선 오는 3월에서 11월까지 단체교육인 청소년 인성교육체험 학습을 운영합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이루어지는 일일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며 유치원생을 위한 별도의 활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풍향교는 시민을 대상으로 명륜학당도 운영합니다. 수업은 향교 인근 달성유림교육원에서 진행하며 서예, 다도, 한문 등 과목이 있습니다. 평일 낮에 강의가 이루어져 학생들은 방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재비 등을 제외한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이들은 현풍향교 또는 달성유림교육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해 10월 정식 개관한 육아읍 달성화석박물관에서는 6세에서 13세 어린이를 위한 주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화석 등 전시물들을 겉핥기식으로 구경하는 대신 전문 교사의 지도 아래 생생한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수업은 생물에서 지구과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과학상식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클레이 등을 이용해 화산을 만들어 폭발 실험을 하고 가죽으로 열쇠고리를 제작하며 자연스럽게 공룡의 특징을 배우기도 합니다. 달성화석박물관의 교육은 수업 전날까지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미예약본에 한해 현장 참여도 가능하고 수업료는 회당 1만 원이며 교육 참여자의 박물관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2월 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6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관내 예비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대표 등 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분산된 기업 지원 제도를 한자리에서 소개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사회적 경제 스텝업 지원 사업과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마켓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개소 예정인 달서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지역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3일 본서 강당에서 시니어 소방안전 지원단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달서 시니어클럽과 달성 시니어클럽과 협력하여 운영되는 시니어 소방안전 지원단의 활동에 앞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에는 시니어 소방안전지원단 34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사용법과 관리 요령, 위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 방법, 대구 소방 조직 안내, 시니어 클럽 운영 방안 등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시니어 소방안전 지원단은 소방안전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약계층의 화재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달성 분립합창단에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고 전했습니다. 모집 대상은 달성군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성으로 위촉된 단원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정기연습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달성 분립합창단은 1999년에 창단되어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연주회와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종 선발은 서류 심사와 실기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원자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달성문화재단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 및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달성군은 2월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 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을 외식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1000여 명의 공직자들은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청사 내 구내 식당은 운영하지 않으며 물가 안정화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127개 착한 가격 업소가 지정돼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12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과 2차 보전 사업도 추진됩니다. 최재훈 군수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외식의 날을 운영하게 되었다며 각종 기관과 사회단체에서 회식과 행사 등을 달성군 내 업소에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